우리가 얘기하는 개헌은 이제 선거법이나 헌법이라고 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이라던가 이곳에 버리면 안 돼요. 쓰레기 이곳에 버리면 안 돼요, 안 돼? 라는 글이 적혀 있는 곳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은 걸 봐요. 그죠. 항상 사진이 올라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만나는 첫 자리입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시민들이 외쳐왔던 것은 내란 청산뿐만 아니라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 시민들의 권력이 확대되는 세상,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 전쟁 없는 세상 등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목소리였습니다.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들을 당연히 요구하고 외쳐왔지만 이번 대선에서도 본 것처럼 여전히 갈 길은 멀고 험난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 대신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더 알아가면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알아가고 실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부천연대 김인수고요.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실천하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일하는 청년 책방지기 김슬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천 청소년 인권공동체 세움 활동가 김영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선 어떻게 보셨나요? 먼저 말씀하실래요? 대선이요? 네, 뭐 잘 봤습니다. 사실 저는 네, 그 대선 방송을 거의 보지 않고 잠에 들었기 때문에 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결과 발표를 봤는데 네. 약간 생각보다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비율이 제가 예상과 좀 달라서 아, 예상은 얼마나 되셨었나요? 그러니까 그 저기 김문수가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친구? 모르겠어요. 그 자연인 김문수. 예, 자연인 김문수님께서 네. 그렇게 높게 나올 줄 몰랐다. 아, 40% 넘게 예. 나올지 몰랐다. 네. 생각보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씨가 네. 예, 10%를 넘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아, 이준석 씨가 10% 넘지 않은 게 왜 다행이죠?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네, 영철 씨는 대선 보셨나요? 네, 저는 그날 오전에 참관인을 했고요. 네. 참관인 하고 나서 점심에 저기 부천역 근처에서 캠페인 청소년 참정권 캠페인을 하고 네. 집에 가서 원래 이제 또 다른 뭐 시험 공부하고 뭐 그러려 그랬는데 잠깐 땀 좀 식혀야지 하고 누웠는데 잠들어서 한 2시간 잤다가 그러고 저녁에 8시 이후에 그거 나왔잖아요. 출구조사? 출구조사 지표가 나왔잖아요. 그거를 한 8시 반쯤 봤었는데 네. 저도 한 세 부분에서 놀랐던 게 첫 번째는 압도적으로 못 이기네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이거랑 그리고 저도 저기 김세비님이랑 똑같이 저 김문수 후보가 당시에 진짜 지지율이 높다랑 세 번째가 저는 반대로 이준석 후보가 생각보다 지지율이 안 나오네라고 하면서 놀랐습니다. 저는 진짜 10% 나올 줄 알았거든요. 저도 진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10% 초반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맞아요. 아니면 9% 후반 이 생각했었는데 맞습니다. 7점 막 제가 딱 그때 출구조사 봤을 때가 한 7.6인가 막 이랬어가지고 그래서 생각보다 높게 안 나오네 하면서 또 한편으로 안도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출구 지표 나올 때 이제 지역별로 막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제가 또 이제 고향이 안동이다 보니까 대구 경북 쪽 봤는데 시겁했습니다. 보고 진짜 78% 처음에 나왔을 때 출구조사? 처음에 딱 개표한 지 얼마 안 될 때 개표한 지 얼마 안 개표율 3점 몇 프로 막 이럴 때 김문수 후보가 78%여가지고 와 진짜 압도적이다. 이게 압도지. 약간 이러면서 저기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사실 지지율이 뭐 그렇게 투표율이 그렇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어쨌든 내란 청산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이게 약간 그건 있더라고요. 이제 그 색깔로 이렇게 지도 표현한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약간 무섭긴 했었어요. 이제 동서가 갈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동네 놀러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세월호 배지를 가방에다가 끼고 또는 뭐 한반도 통일 뭐 그거 이렇게 끼고 또는 뭐 무지개. 그런 걸 끼고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근데 그 지도가 네. 그 투표 비율로 따져서 만든 지도가 따로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걸 보면 생각만큼 그렇게 극명하진 않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완전히 서쪽은 다 파란색이고 동쪽은 다 빨간색 이렇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도 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동쪽도 이렇게 뭐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비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기고 지고가 그러니까 아니라 아니라 뭔가 득표율에 따라서 좀 따라서 이렇게 뭐 파란색이 섞으면 진하거나 파란색이 연하거나 뭐 빨간색이 연하거나 이렇게 표현을 하면 다르다는 거죠. 약간 그라데이션 네. 효과가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 동서로 그렇게 완전히 뚜렷하게 나누는 거는 이것도 약간 언론의 농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해서 저희가 오늘 이제 대선이 끝나고 만나는 첫 자리인데요. 뭐 엄청나게 좋아할 것도 그리고 엄청나게 실망할 것도 저는 지금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그 대선 자체가 시민들이 만든 거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조금 더 목소리를 내고 뭔가 분명히 이제는 차별적이거나 혐오적인 거에 대해서 네. 그거를 반대하던 목소리에 차별과 혐오를 반대하던 목소리에 대한 반대가 훨씬 더 많아질 거다. 좋은 방향으로 실현시키는 게 진짜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모아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마이크를 다 손에 들고 있잖아요. 네. 네, 지금 어바라 부천에 있는 또 유명 팟캐스트 그렇죠. 성평등 팟캐스트 네. 어느 순간 바른 소리 하게 되는 라디오 어바라 네. 네 고기가 이제 녹음이 겹쳤습니다. 같이 장비를 쓰는데 녹음이 겹쳤고 그래서 믹서도 옛날에 쓰던 그 아날로그 믹서로 더 있어 보여요. 맞아요. 이게요? 멋있어 보이는데. 그래? 뭐가 화려해 보이면 많아 있어 보여. 네. 어쨌든 무거워서 잘 안 쓰던 야외용으로만 쓰던 그 믹서를 이제 쓰고 있고 마이크 거치대가 저희가 6개인가 원래 있었거든요. 네. 근데 2개가 이제 부러지고 뭐 그래가지고 지금 없어서 저만 일단 음향을 보느라 저만 이렇게 쓰고 있고 네. 두 분은 마이크를 들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회지? 26회 바글바글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27회에서는 저희가 다시 네. 본래 쓰던 장비로 가지고 쓸 수 있길 바라면서 그럼 가장 빠른 부천연대 소식 부천연대에 사람이 바글바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바글바글 시작합니다. 오늘 바글바글 12달 배움터와 스담과 소모임 소식 같이 전해볼 텐데요. 네. 김영철 씨가 지난 5월 달에 진행했던 12달 배움터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5월 12달 배움터입니다. 네, 날짜는 5월 9일이었고요. 네.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네. 네, 이 당시에 이제 금요일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네. 이제 장석준 작가님의 내란 종식 시민이 직접 만드는 개헌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습니다. 네. 이날 강연에서는 이제 5월 달이었고 아직 대선이 시작되기 전이었던 상황에서 이제 탄핵 이후에 이제 개헌의 필요성과 그리고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도 조금 알려주시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개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반면교사 3을 타국의 개헌 사례들을 되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그때 당시가 뭐 그때 당시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어쨌든 개헌하면 대통령 임기 단축 뭐 또는 임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대부분을 이뤘던
네. 그런 게 있죠. 그게 가장 크게 작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크다면서 그래서 뭐 4년 중임제, 4년 연임제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네. 그때 맞아요. 그랬었던 시기였던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대통령 임기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헌법의 항목들을 좀 더 보완해 나가고 수정해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개헌이 지금 이제 만들어진 지 거의 근 40년 넘게 그대로 이어지고 왔는데 그 사이에 시대는 되게 많이 변했고 시대도 변했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문화도 많이 바뀌었고 이제 그런 가치관이나 문화에 헌법들이 조금 이제는 좀 오래된 방식 또는 그 지금 현재 문화나 가치관에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대통령 임기제만 바꿔야 될 게 아니라 헌법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직접 이제 개입을 하여서 시민들의 일상에 좀 더 적용될 수 있고 더 다양한 사람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헌법을 이제 고쳐 나가야 한다라는 취지로 강연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저는 이때 강의 들으면서 좀 기억나는 게 슬비 씨는 뭐 어떤 게 기억나시는지 조금 이따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 실질적 개헌이라는 말, 실정적 개헌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그거 보면서 우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면 헌법 1조가 뭐 민주공화국이다 네. 뭐 이런 것들로 쭈르륵 뭔가 선언식의 어떤 네. 느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개헌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선거법이나 그러니까 헌법으로 거의 헌법이라고 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들, 뭐 노동법, 근로기준법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다 바꾸는 걸 이제 개헌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좀 기억이 많이 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개헌에 대해서 막 사람들한테 해야 돼요 하는데 그래서 어느 부분을 바꾸자는 거지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했다가 이번에 강의 들으면서 이런 것까지 다 바꾸는 게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개헌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뭐 기후 헌법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근데 사실 쓱 보면 헌법을 쓱 보잖아요. 뭐 환경권 뭐 이렇게 해갖고 보면 그래도 그냥 환경 잘 지켜야 된다라고 저는 그냥 돼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끔 좀 이제 명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개헌의 요구가 왜 나왔는지 생각해 보면 그 광장에서 어쨌든 막 뭘 바꾸자고 뭐 대통령 끌어내리고 이런 걸 하자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헌법에 가로막혀서 안 되나? 라는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헌법은 그걸 잘 지켜야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헌법을 지켜야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외에 어떤 선거법이라던가 또는 이제 그런 선거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진짜로 시민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때 당시엔 어쨌든 가장 좀 한계점으로 느꼈던 게 그 헌법재판소를 계속 바라보는 것과 그리고 그쵸. 그 이후에 있었던 대법원장을 계속 바라보는 것과 네. 이런 것들이었던 거죠. 계속 바라보기만 해야 되는. 우리의 투표권 행사는 할 수가 없고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개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네, 맞아요. 네, 저는 네, 슬비 씨도 예. 네. 그 사실 정치권에서 뭔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제 저 개인이 문제다 아니면 저 당이 문제다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좀 개별적인 탓만 했다가 이제 계엄을 겪고 나서 이제 다들 시스템에도 문제가 심각하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이 정치인들이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구조화되어 있는 이제 시스템이잖아요. 계엄 같은 경우도 계엄도 있으니까 한 거잖아요. 없으면 안 했을 텐데. 그쵸, 그러니까 그쵸. 그런 이제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계엄 이후에 뭔가를 바꿔 나가야 되는 건 아는데 뭘 바꿔야 될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만 좀 하다가 이번에 저거 강의 듣고 그래도 되게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게끔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런 것도 되고 이런 것도 되겠구나라는 어쨌든 다른 나라의 어떤 사례들도 들려주시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들으니까 이게 막연히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이 되진 않겠지만 그쵸. 그걸 바탕으로 이제 다른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이제 생각들을 해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좀 이 선거제에 대한 게 가장 그래도 시급하지 않은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대법원장을 늘리는 거는 뭐 개헌까지도 필요가 대법원 판사들 대법원장들, 대법관들 관들 네, 대법관들을 늘리자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요게 사건도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항상 그런 얘기를 했대요. 사건은 많은데 법관이 너무 적다. 늘려. 근데 그 늘리는 거 뭐 개헌까지 갈 것도 없는 상태긴 하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뭐가 바뀌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얘기를 하려면 뭘 알아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대통령이 바뀌고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지방선거 때까지 뭔가를 바꿔야 된다. 그때 국민투표 같이 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국민투표를 뭔가 또 하기 어려운 것처럼 좀 생각하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그죠? 선거할 때 이참에 해야 돼 아니면 못해 그쵸, 약간 그쵸. 이런. 그쵸. 그래서 앞으로 선거할 때마다 그러면 같이? 헌법 개정이 가능해지려나?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어쨌든 강의는 잘 들었고 영철 씨도 그때 어쨌든 들으시면서 좀 어떠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 강연 들으면서 이제 예전부터 탄핵을 겪으면서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이제 헌법에 조금 수정되고 보완돼야 할 부분들이 몇 군데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었는데 이번에 계엄을 통해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권한 대행들이 계속 이제 줄지어서 이제 임명이 막 됐잖아요. 근데 그날 강연에서도 말했지만 권한 대행들도 사실은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 아닌데 맞아, 이제 임명직인데. 법으로 규정된 순서대로 이제 그냥 자동으로 이제 임명이 되는 맞아요. 그 시스템도 이제 지적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이 바뀌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리고 제가 이번 학기 때 그 학교에서 법제 관련된 걸 좀 배워가지고 네. 막 법을 막 좀 간단하게 겉핥기식으로 배웠거든요. 헌법이라던가 뭐 그 위에 하위 사회법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배웠었는데 네. 우리나라는 아직 그 법문들의 대부분 문장들이 이제 임의법이 많다고 해서 그러니까 무엇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그렇죠. 있다라는 보통 식으로 그렇게 되게 하죠. 많이 되어 있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재량껏 하는 거 그러니까 맞아요, 강제로화 시키는 게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뭐 어떻게 하여야 한다가 되게 많아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많아서 그것도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바뀌어 나가야 될 과제다라고 이게 배우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너무 임의법이 많으니까 이게 사실은 법도 결국엔 정치의 영역이니까 그 법을 따르는 사람들도 결국엔 정치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죠. 이게 다 임의법으로 해버리는 순간 그 각 뭐 지자체 장부터 시작해서 그런 관장들의 개인 가치관에 따라 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하위에 있는 모든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런 보편적인 권리를 누리기가 어렵다. 네. 그래서 강행법으로 많이 바꿔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이제 토론의 여지가 있긴 하겠네요. 네. 저는 사실 하여야 한다라고 정할 수 있는 게 그때 가서 이게 의원들이 그러면 나중에 조례 개정을 또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있거든요. 네. 할 수 있다 정도로 하는 게. 네. 그리고 뭔가 정해 놓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느끼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뭔가 해야 된다.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돼.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가 맞을까라고 하는 건 조금 이게 지금은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또 틀린 게 있을 수도 있고 네. 지금은 또 이제 틀린데 나중 가서 또 맞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6월 12달 배움터 소개해 주세요. 네, 다음 6월 12달 배움터는 이제 또 시기에 맞게 대선 이후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제 하승수 변호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네. 강연을 하시기로 하였습니다. 네. 날짜는 6월 23일 월요일 저녁 7시고요. 네. 장소는 저번 달 12달 배움터와 마찬가지로 네.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3층입니다. 네. 아 그리고 참가비가 있는데 네. 참가비 5,000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열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민주노총 부천시흥 김포지부에서 장소를 정말 잘 빌려주셔서 맞아요. 정말 교육의 메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거의 학교 계속 강좌. 제가 알기로는 이 주인가 그 다음 주인가 거의 한 3일인가요? 네. 거기 일주일 동안 한 3일 정도의 강의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고맙다라는 말씀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저희 쓰담 걷기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월 1회씩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땠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쓰담은 5월 11일 일요일에 진행을 했고요. 네, 장소는 고정적으로 이제 부천역에서 소사역 이제 철길을 따라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5월 11일 같은 경우는 비 온 다음 날이라서 네, 담배꽁초가 그렇게 많았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부천역에서 소사역 가시면서 쓰레기를 주우셨는데 50리터 쓰레기 봉투가 다 찼다고.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사진을 네, 늘 느끼지만 저희가 약간 쓰레기가 많나 봐요. 저 장소가 네, 네. 그 이곳에 버리면 안 이곳 돼요. 쓰레기 네. 이곳에 버리면 안 돼요, 안 돼? 라는 글이 적혀 있는 곳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죠. 항상 사진이 올라옵니다. 그만큼 많이 버리니까 이렇게 써놨나 봐요. 전화를 보고 더 버리고 싶어지나? 아, 네? 왜 저 앞에다가 더 유독 많이 쌓일까 쓰레기가? 글쎄요. 왜일까? 버릴 데가 없으니까 버리는 그러겠죠. 거겠죠. 맞아요. 네, 어쨌든 그렇다. 네, 6월은 네, 녹음이 진행되는 오늘이 6월 8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6월 네. 8일 오전 9시에 쓰담이 진행이 되었고요. 네, 역시나 부천역에서 소사역 방향으로 걸으시면서 주었다고 하십니다. 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역대 중에서 올해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오, 참여하셨다고 오. 7분이신가요? 오. 참여를 하셨다고 하시네요. 오늘 진짜 더웠는데 그니까요. 오,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그러면 이거를 들으시는 그게 이제 6월 9일이니까 네. 6월달 쓰담은 없다. 네. 7월 둘째 주 네. 일요일 오전 9시에 이제 쓰담 걷기 또 진행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저희 소모임 대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모임 소식 전화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부천 청소년 인권 공동체 세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5월달에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천 청소년 인권 공동체 세움입니다. 네. 세움은 5월달에 두 번의 모임을 진행을 했고요. 네, 5월달 시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달도 이제 대통령 대선 관련된 이슈 때문에 청소년들은 지금 법적으로 참정권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고3 을 제외하고, 예. 또 고3 중에 생일이 지난 자들을 제외하고는 고3이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만 19세? 18세인가요? 18세 아니에요? 만 18세. 만 네네, 18세 죠? 만 18세, 네. 해서 했는데 세움에 있는 청소년들 중에서 투표권이 있는 지금 청소년이 없어서 네. 왜 투표권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지금 청소년들은 과연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네. 지금 막 그 당시 이제 토론회도 막 나오고 계속 이러던 상황이었어서 네.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왜 투표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투표권이 생긴다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랑 그런 어떤 정책을 내놓은 후보에게 투표할 건지 좀 이런 얘기도 한번 가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월 25일 날에 이제 부천연대가 이제 부천 28일 청소년 날 진행을 했죠. 네네네. 모임을 25일 날 네. 새로운 모임을 네네. 네. 아 그러네요.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부천시 일시 청소년 쉼터, 네, 별사탕이라는 곳과 같이 이제 연합거리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 네. 이날 이제 청소년들이 과연 얼마나 정치에 관심 있는지 그래서 이제 대선 후보들을 다 이름을 가리고 청소년 교육 정책만 보여줬을 때 어떤 후보가 제일 괜찮나라는 이제 무기명, 익명 스티커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놀랍게도 1위는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아 놀랍네요. 더 놀랍게도 2위가 김문수, 자연인 김문수님. 아 그래요? 권영국이 아니었어요? 아 3등이네요. 네. 네. 2등이 권영국 후보였습니다. 네, 전 그렇습니다. 권영국 후보. 네. 그랬고 그날 이제 어떻게 영철 씨가 이제 진행을 막 했는데 네.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이러면 사람들이 대부분을 못 맞췄었어요. 대부분을 못 맞추고 청소년들이 그래서 되게 이 사람이야라고 하면 되게 놀라워 이 사람이에요 하면 되게 놀라워하는 청소년들이 많았다. 그럼 후보들별로 그 네. 교육 정책에 대해서 특기점 같은 게 있나요? 특별한 점? 뭔가 일단은 구분을 지을 수 있을 만한?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이 제일 많았다. 양이 제일 많았다. 양이 제일 많았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인가 김문수 후보인가가 촉법 연령 김문수 후보. 네. 그 일단 이재명 후보는 좀 아동에 대한 정책이 많았고요. 네. 아동 학대부터 시작해서 아동 수당, 그리고 아동 무상 교육에 관련된 정책들이 좀 많이 있었고 김문수 후보는 일단 저거 말 그대로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춘다는 거랑 교육감을 이제 임명제로 직선제에서 임명제로 바꾸겠다. 예. 그거와 이제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중고등학생들한테 예체능 관련해서 다양한 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좀 만든다고 했고요. 왜냐하면 예체능 쪽에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사교육 쪽에 많이 의존하게 되잖아요. 네. 그걸 이제 학교 측에서 좀 체험해 볼 수 있는 창구들을 만드는 방식 그리고 이제 다양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권리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이제 차별금지법과도 약간 연관되는 부분이긴 한데 좀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그런 교육 시스템 마련 그런 거였고 이준석 전 후보라 해야 되나? 네? 그냥 이준석 의원이라고 하면 그냥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나는 건 일단 수포자들을 위한 수학 말 그대로 수학 능력에 대한 좀 그런 교육 지원책과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건 그겁니다. 이제 교사가 법적 소송에 휘말렸을 때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네네. 네. 지금은 그게 없어요? 지금은 있지 않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나? 오히려 그냥 그 교사 개인이 다 책임을 지고 이제 분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비용이나 인력 같은 걸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겠다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아마 조례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이 그래서 세움 그 토론 해가지고 세움 네.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이제 원하는 정책들을 막 냈어요. 네. 요거는 다음 부연 설명 시간에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리고 6월 3일에도 그 정책을 가지고 부천 북부역에서 네. 캠페인 진행을 했죠. 참정권 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때 어쨌든 되게 많은 분들 또 나오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간혹 가시는 청소년분들, 그러니까 비청소년들은 거의 참여를 안 하고 네. 맞아요.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다 일단 되게 신기하고 오히려 그런 뭐랄까 나가서 뭔가를 하니까 네. 회원들이 그래도 좀 잘 나오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아니라 밖에서 해서 밖에서 어쨌든 이벤트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또 이런 것도 또 좀 새로운 게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저는. 네, 저도 보면서 약간 오히려 청소년들이 더 밖에서 뭔가 하는 거 좋아하는 느낌이 조금 들어가지고 네. 사실 저나 이제 책방지기 김슬비님 같은 경우 밖에서 캠페인 한다 하면은
되게 힘들어한다던가 왜 나까지? 올해 학기 힘들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오히려 청소년들은 밖에서 한다고 하면은 되게 재밌어하는 분위기도 있고 막 자기가 이런 거 막 이거 스티커 붙여달라고 홍보하면 되냐고 막 먼저 물어보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조금 그 적극성에 조금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거리에서 이런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는 게 생기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일하는 청년 책방인데요. 네. 책 얘기는 저희가 또 북적북적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 얘기 말고요. 네. 다른 이야기들 좀 해주세요. 맞아요. 책 얘기는 뒤에서 할 거기 때문에 네. 5월에 모임을 2번 진행했고요. 네. 이제 가부장제 깨부수기라는 책을 읽고 네. 읽는 모임이 하루 있었고 네. 5월 31일에는 이제 저희가 보통 주말에 모일 때는 책을 읽는 네. 모임을 진행하는데 이날은 책을 읽기 전에 이제 부천연대에서 내란청산 시민권력 민주주의를 위한 캠페인을 하지 않습니까? 했었죠. 네. 했었었죠. 네. 그래서 거기 그 캠페인에 이제 함께 1시간 정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캠페인이었는데요. 아주 맞습니다. 복작복작하게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캠페인을 마치고 카페에 가서 책을 1시간 정도 읽고 네. 뒤풀이하고 끝냈습니다. 뒷풀이 어떠셨나요? 뒤풀이 좋았어요. 거기 좋던데요. 거기 괜찮나요? 네, 거기가 맛있었던데요. 어딘데요? 송내 남부역에 있는 이제 이자카야인데요. 네. 편백찜이 맛있었다. 어떤 거요? 편백찜. 편백찜이 뭐야? 편백나무 편백나무에 네, 틀에 이제 고기랑 뭐 새우랑 뭐 이렇게 해서 네, 먹는 건데요. 거기 가게가 좀 특이한 게 이제 이자카야 이거 일본식 선술집인데 그게 이제 어떤 상가 건물 1층에 있거든요. 거기 그래. 거기요. 근데 그 위층에 그 가게 바로 위에 이제 2층에. 복도 유리창이 있는데 네. 그 유리창에 이제 노제펜 맞습니다. 그림이 떡하니 붙어 있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봤을 때 건물주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가게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요게 약간 재밌는 건데 네. 그 전에도 거기가 일본식 맞아요. 술집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 한창 노제펜 할 때 그게 떴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게 보니까 우린 노제펜인데 응. 일본식 주점이어도 응. 그냥 와서 드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한국에서 하는 일본식 그냥 일본식 음식은, 술집일 뿐. 일본식 음식일 뿐 나는 노제팬이야. 하지만 일본식 음식을 할 뿐이다. 뭐 그치. 이런 식의 걸로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와 그쵸. 대단하다. 일식집을 하면서 노제팬을 써놓다니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다음 네. 모임은 언젠가요? 다음 모임은 6월 14일 토요일이랑 6월 20일 금요일 이렇게 이틀 진행합니다. 14일날 저기 큐어 퍼레이드 있던데? 네, 그래서 퀴퍼를 가려고 이제 14일에 잡은 거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요. 14일날 아침에 일찍 가면 좋겠다. 네. 일찍 갔다 일찍 내려오는데 일찍 오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다음은 슬기생이고요. 슬기생은 6월 21일에 평택 대추리 평화마을로 갑니다. 예전에 2003년인가요? 그때 한창 대추리에서 여러 가지 것들로 이제 투쟁을 했었었는데 지금 이제 평화마을이 되어 있어서 거기로 이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시면 된다. 네, 그리고 인권밴드는 어른 긴장하 다큐 영화를 봤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5월 9일에 봤는데 이게 넷플릭스 버전과 원본 원래 있었던 버전이 조금 다르대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약간 이제 뭐 넷플릭스 게 좋다. 뭐 아니면 원래 있던 게 더 해설이 많아서 좋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둘 다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린다라고 하고요. 이날 팝콘에 뭐 이렇게 드셨다고 하는데 사진엔 팝콘이 안 보이네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탄핵 시기 파면 그 광장 시기에 선언 운동을 또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과 책 모임을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과 이제 대면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모임의 이름은 그냥 민주주의 책 모임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은 부천 외에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부천에 오시기 힘든 분들,
그래서 뭐 고양이나 뭐 하남 뭐 이런 데도 계시는 것 같았고, 그래서 그런 분들과 이제 진행을 하고 부천에 계시는 분들과는 대면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네. 그 책은 더 많은 권력을 시민에게라는 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이제 진행을 쭉 했고, 이제 6월 말부터는 다른 책으로 다시 네. 진행을 하는데요. 네.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고 참여자를 다시 또 모집을 합니다. 오. 그래서 참여자분들과 같이 이제 모임 날짜를 정할 거고요. 다음 책은 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라는 책입니다. 네. 이게 민주주의가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뭐 사상가들이건 철학자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책이고요. 온라인 책 모임은 아마 6월 16일 그 주에 하게 될 것 같아요. 6월 18일 저녁 8시 줌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대면 모임은 그 다음 주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부천연대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에서 이제 이런 일정들 확인하셔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는 거에 신청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주 알차게 오. 방송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헤드폰 안 끼고 하니까 어떠세요? 나 진짜 아니. 이게 사실은 그냥 사적인 모임 같은 느낌이 맞아요. 계속 들어가지고 맞아요. 네. 약간 방송하는 느낌이 안 들긴 했어요. 그죠.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그냥 대충 하다가 자꾸 정신 잡고 그렇게 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원래 이렇게 유튜버들 보면 네. 같이 하는 유튜버들 보면 이렇게 일자로 앉아 있잖아요. 약간 네. 꺾여서. 저희는 또 마주 보고 있으니까 약간 회의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어땠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느낌. 이게 또 노래가 없으니까 더 그죠. 프로그램 같지 않고 그죠. 그 진짜 사담 나누듯이 맞아. 그죠. 진행됐던 것 같아요. 네. 노래가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뭐 다음 코너 넘어갈 때도 한 1, 2초 정적이 있다 다시 하고 이러니까 잘 되고 있나? 약간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또 새롭긴 하네요. 네. 그죠. 제 목소리 안 들으면서 하니까 또 그죠. 네, 새롭네요. 슬비 씨는 뭐 어땠어요? 저도 약간 뭐 사담처럼 한 것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편하긴 하네요. 왜요? 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방송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그런가? 그래서 좀 저는 편하게 한 것 같아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부천연대 소식은 다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 참여했던 거라? 맞아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2주 뒤 인권 이슈가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가, 과연 그것도 그리고 다음 주에 올 부연 설명은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계속 찾으면서 이제 네, 그래서 저희 다음 주 그 부천에서 여러 가지로 연결되는 소식을 전하는 부연 설명에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